36%, 직전 고점 대비 SK하이닉스가 3주 만에 통째로 뜯겨나간 비율입니다. 6월 25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리 곤두박질 치더니 7월 13일엔 하루 만에 15.37%가 증발했어요. 코스피 전체도 거의 9%가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떴습니다. 역대급 낙폭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오늘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420만원. 오늘 7월 15일 KB증권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20만원으로 또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김동완 리서치 본부장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최근 주가 하락은 심리적 우려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3주 만에 36%가 녹아버린 바로 그 순간에 증권가 대표 주자가 매수 기회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420만 원 사실 오늘 처음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7월 3일에 38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처음 올렸고 7월 9일에 ADR 상장을 앞두고 한 번 더 유지했고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 사이 주가는 두 차례나 크게 무너졌는데도 목표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개미들은 화면 보면서 손이 떨리고 있는데 증권가가 써붙인 그 숫자는 세 번을 두들겨 맞아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이 간극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짜 돈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왜 무너졌는지부터 봐야겠죠? 보통 이런 급락이 나오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이제 끝물이구나.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곳, 골드만삭스의 진단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7월 14일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 제목이 코스피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다예요. 그런데 여기 담긴 한 문장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번 매도세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펀더멘털 촉매를 아직 듣지 못했다. 풀어드릴게요.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회사에 악재가 터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이 그냥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이 폭락을 만든 걸까요? 골드만삭스가 짚은 숫자 62%. 그날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레버리지 ETF 청산 물량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던진 물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가 나빠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 구조상 팔 수밖에 없는 로봇들이 한꺼번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봤습니다. 이 선이 뚫리면 6,500, 그마저 무너지면 6,000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물론 같은 날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8%가량 낮춘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정도로는 업황 전체의 구조가 흔들린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그림에서의 실적 전망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예요. 방금 나온 팔 수밖에 없는 로봇들, 이게 대체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범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구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자동차 엑셀을 2배로 밟는 상품이에요. 기초자산이 하루에 1% 오르면 이건 2% 오르고 반대로 기초자산이 15% 빠지면 이 상품은 30%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운용사는 정해진 배율을 계속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기초자산을 더 팔아야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팔아서 더 주가가 빠지고 더 빠지니까 또 팔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악순환입니다. 골드만삭스 추산으로는 6월 고점 기준 이 구조 하나가 하루에 약 28억 달러어치 숏감마를 만들어냈고 주가가 단 3%만 움직여도 약 85억 달러어치 기계적 매매를 강제했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엑셀을 2배로 밟은 판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개인이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상장 이후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 마이너스 43.83%. 반토막을 넘어선 손실이에요. 그런데도 개미들은 팔지 않았어요. 13일 하루 이 상품을 추가로 사들인 사람 비중이 56%, 신규로 뛰어든 사람도 28%였습니다. 완전히 다 팔고 나간 사람은 겨우 11%, 하루 순매수만 4,700억 원이 들어갔어요. 손실난 걸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른바 물타기였던 거죠. 이게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금융감독원 집계로 7월 13일까지 레버리지 개인 계좌 120만 좌 넘는 곳에 마진콜이 날아갔고 이 중 32만에서 36만 좌는 강제 청산되면서 원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개인 예탁금은 6월 29일 대비 30조 원이 빠지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어요. 이게 숫자 뒤에 있는 진짜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전세금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은퇴자금이었을 수도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골드만삭스가 짚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매도,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품 구조가 만든 수급 충격이라는 겁니다. 판을 깐 게 레버리지였다면요. 정작 반도체 본업은 멀쩡한 거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그 420만 원, 오늘 세 번째로 확인된 그 숫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타임라인부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14.57% 급락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김동완 KB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목표 주가를 38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올렸어요. 7월 9일
ADR 상장을 코앞에 두고 이 420만 원을 다시 유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7월 15일 3주 만에 36%가 빠진 이 시점에 세 번째로 같은 숫자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시나리오도 세 갈래로 던졌습니다. 강세 450만 원, 기본 420만 원, 약세여도 200만 원. 최악의 시나리오조차 지금 주가보다 훨씬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거,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첫째, 공급이 아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김 본부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내년부터는 HBM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 쪽 새 생산 능력 확대는 사실상 막힌다는 거고요. 실제로 글로벌 디램 웨이퍼 생산에서 HBM 비중이 올해 15%에서 내년 34%로 2배 넘게 뛸 걸로 봤습니다. 여기에 빅테크와 메모리 업체 간 장기 공급 계약, 이른바 LTA가 본격화되면서 생산 능력을 먼저 잡아채는 효과까지 생긴다고 봤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 상황이 그냥 타이트하다 수준을 넘어서 공급 절벽, 서플라이 클리프에 가까운 수준까지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님은 계속 몰려오는데 주방은 늘릴 수가 없고 그나마 남은 자리도 단골이 예약을 싹 선점해버린 식당인 거죠. 그리고 이게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날 김동원 연구원이 삼성전자 리포트도 냈습니다. 삼성전자도 직전 고점 대비 30% 빠졌는데 AI 인프라 산업의 장기 성장성과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는 핵심 펀더멘탈은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이번 조정은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우려가 만든 가격 조정이라고 했어요. 이미 7월 13일에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60만 원을 제시해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이건 SK 하이닉스 하나에 베팅한 게 아니라 반도체 섹터 전체에 대한 같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둘째, ADR을 통한 재평가 기대입니다. KB증권이 근거로 든 게 1997년 미국의 ADR을 상장했던 TSMC 사례입니다. 그때 TSMC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본주 대비 프리미엄이 붙었고 본주와 ADR 사이 가격 차이를 노리는 하위거래 수요까지 이어지면서 둘 다 같이 재평가됐어요. SK하이닉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논리죠. 셋째, AI 데이터 건설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그동안 5년 넘게 걸리던 전력망 연결 절차를 1년에서 2년으로 확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승인했어요. 빅테크들이 자체 발전 설비까지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 시점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골드만삭스가 사실상 확인해준 부분이기도 해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조정을 업황의 구조적 고점이 아니라 유동성발 포지션 청산으로 진단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싸진 메모리, 기술주 중에서 확신이 높은 종목은 선별적으로 사들일 필요가 있다고까지 덧붙였어요. 말로만 재평가 하는 건지 진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7월 10일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ADR을 상장했습니다. 우리 돈 40조 원, 약 265억 달러를 끌어모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상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첫날 공모가 149달러 대비 13.1% 오른 168.49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7월 14일 하루 만에 27%더 급등하면서 193.92달러를 찍었습니다. 국내 본주와의 가격 차이 지금 50%를 넘어섰어요. 한마디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 증시가 패닉에 빠져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뜨는 그 순간에도 태평양 건너에서는 이 회사에 완전히 다른 가격표를 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다 같은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BNK 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은 정반대로 갑니다. 목표 주가 185만 원, 42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연구원은 최근 주가 조정이 수요 둔화를 이미 반영한 결과이고 연말 이후 실적 모멘텀도 꺾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ADR 상장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자 거래 편의성만 높일 뿐 기업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똑같은 재료를 보고 한쪽은 420만 원, 한쪽은 185만 원. 이 극단적인 온도차, 이게 바로 지금 이 국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바닥은 언제 오는 걸까요? 골드만삭스가 던진 답은 좀 의외입니다. 급락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까지 물량을 받아준 건 결국 개인이었거든요. 그 개인의 매수 여력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 이른바 개인의 항복이 나와야 진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420만 원과 185만 원, 레버리지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물타기를 멈추지 않는 개미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증권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